네,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다가옵니다. 1000일이 지났습니다.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4개 정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이 지났습니다. 해고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세종호텔은 어떠한 복직에 관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 시기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정리해고했던 것에 대해서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태 해결 촉구 4개 정당 국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한 고진수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그다음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세종호텔 지부 허지희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이주영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4개 정당 공동주최 정당 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녹색당 김지윤 전국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세종호텔 공대의 집행위원이자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첫 발언으로 당사자인 세종호텔 지부 해고 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에서 20년 차 일을 하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본질은 정규직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 형태의 변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사립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입니다. 세종호텔은 50년 넘게 명동에서 특급 호텔로서 명성이 자자하던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호텔은 주변에도 오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로 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하지만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오기 시작한 2010년쯤부터 세종호텔의 노동 조건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280명 가까운 정규직이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식기를 세척하고 주차를 하고 시설을 보수하던 그 모든 노동자들이, 객실을 청소하던 그 모든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명건 회장이 오고 난 이후 세종호텔의 현재 정규직은 2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포함해도 6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실이 넘는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 22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60여 명의 노동자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세종호텔경영학과라는 인기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일터가 비정규직 하청으로만 되어 있는 일터라면 과연 그 학생들이 학업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 세종호텔은 벌써 2023년부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첫 관문인 호텔에서 너무나 강한 노동 강도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은 앞으로의 관광업의 미래도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종호텔이 이제 정리하고 이어갈 이유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은 말합니다. 설립자의 자녀들이 여전히 민주노조를 끝까지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호텔은 수년 동안 정부 지원금 그리고 각종 혜택을 통해서 막대한 빚을 내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작 호텔은 지금 막대한 부채로 흑자가 나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구조가, 그리고 고의적인 호텔 경영 부실이 이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그 설립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종호텔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수익사업체들에서 여러 곳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 악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재난 시기에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자본가들은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더 유지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끝까지 지금 해고 복직에 대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이 세종대학교 사립재단과 무능한 경영진들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법적 판결로만 그냥 끝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도록 국회와 모든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 순이익 2024년도에 단기 순이익만 10여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여억이 넘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3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명건 3대 일가가 그 사학 비리와 함께 세종호텔에 대한 민주노조 탄압과 이 인권 유린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면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종호텔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4개 진보정당의 대표님들의 결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꾸준한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호텔 사태의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라 세종호텔 사측의 탐욕과 횡포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재난이 휩쓸고 간 후로 올해 2년이 지났고 시민들은 이제 팬데믹에 빼앗긴 일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입니다. 전염병의 위기 국면은 끝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의 위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정 이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노동자들의 정당한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임금 삭감을 명문화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겪은 코로나19는 세종호텔 자본에게 그들의 말처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명분으로 노조조합원 위주로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한때 200명에 달했던 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22명만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 둔 채 노조는 쫓아내고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넘쳐나는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호텔 사태의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라 세종호텔 자본의 탐욕과 이 횡포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업자들이 세종호텔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사회, 회사의 위기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는 사회, 입으로는 고통분담을 말하지만 비용 절감, 이윤 극대화의 계기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진 자들에게 기회라는 평범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도 항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재난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당 김지윤 전국사무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녹색당 김지윤 사무처장입니다. 세종호텔이 경영난을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해고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들은 3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헌신과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보유한 세종호텔이 코로나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골라 몰아낸 것은 부당 해고이자 노동 탄압입니다. 때문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1000일간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세종호텔은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사회적 재난을 반노조 경영 실현의 기회로 삼은 세종호텔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편법과 기득권을 무기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종호텔에 맞서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연대와 끈기입니다. 더 강하게 연대하고 끈질기게 버텨냅시다. 녹색당은 자본의 탐욕에 맞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이 해고했던 것은 정치와 제도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가 쉽게 되었고,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조차도 회사가 지원하도록 해서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 이렇게 해고되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서울타워가 한눈에 올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세종호텔 앞에서 1000일이 지나도록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빌미로 우리 세종호텔 지부 조합은 12명만 골라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그리고 식음료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정리해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더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호텔은 1차만 유지 지원금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그 세종호텔의 소유자인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고 회피를 위해서 매각한 자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은 형식에 그쳤고 민주노조 조합원만을 표적 삼아 해고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도된 정리해고였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지나서 명동에 가보시면 외국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또한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도 지금 객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객실 점유율이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임시직
외주화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사업을 사실상 축소해서 한식 뷔페 업장 영업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우선 재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세종호텔이 그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나 기업, 오나 집안이 경영을 불법적으로 세습하고 승계하기 위해서 그 수익 사업체인 세종호텔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의혹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끝난 상황에서도 해고 노동자들만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천일을 맞이한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천일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그 복직 투쟁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천일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진보당 진재현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이미 경과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호텔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의 사학비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수십 년간 사학비리, 족벌재단 경영의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려왔었던 그 대양학원이 대표적 수익사업체로 세종호텔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자 주영아, 그의 아들 전 이사장 주명건, 그리고 이번에 이 부임한 주대성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관계의 공고화와 이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사안이 단지 지금까지 싸워왔던 12명의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절규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종호텔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전제는 안정된 고용입니다.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돼야 합니다. 이 단순한 상식을 위해서 천일을 싸워오신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선 기자회견이 늦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천일 사태 해결 촉구 4개 정당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에 앞선 그리고 나서는 투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